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4%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뭐 성장 없는 성장주로 불리워지는 이런 수모까지 겪고 있는데요.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기가베를린이 생산을 재개했다라고 합니다. 3대 지수 하나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에 CPI 지수가 좀 더 높게 예상치를 웃도는 그 정도로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었어요. 7%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화요일 장에 너무 많이 올랐는지 이번 수요일 장에는 엔비디아랑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이 좀 큰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국제금리도 이틀 연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약세를 보일 법도 했습니다. 뭐 전날에 7% 넘게 올랐으니까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가 1.1% 하락하고 테슬라는 웰스 파고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을 하고 목표가를 200달러에서 125달러까지 크게 하향했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급락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급락을 보이자 전반적으로 나스닥 주가 움직임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우는 상승을 했으니까 다우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녹색불을 많이 띄고 있어요. 오늘 유가도 좀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주식들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도주 역할을 해온 반도체에서 큰 하락이 나왔고 테슬라 역시 웰스 파고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하면서 오늘 4%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애플도 1.2% 빠지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역시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지금. 자, 그러자 오늘 아침 새벽에 확인해 본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어제보다는 소폭 내려갔습니다. 어제는 거의 70%대였는데요. 오늘은 65%대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뭐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없죠. 99% 동결이고 5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89.6%로서 5월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는 빠르면 6월 달, 그리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가 베를린이 3월 17일부터나 생산 가동 재개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3, 4일 정도 단축해서요. 3월 13일부터 재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어제 수요일 아침부터 재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한 10일 정도 생산 중단이 예상이 됐는데 7일 정도로 단축을 시켰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어제 아침부터 모델 Y 생산이 재개되었다라고 생산 재개하는 사진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공장 소식을 알려주는 테슬라 매니팩처링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위아 100이라고 적어놓고 생산이 재개되었다라고 알리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자, 이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기가 베를린 팀과 기가 베를린을 서포터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감사 인사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The factory is back online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생산 재개에 맞춰서 일론 머스크는 아들 엑스를 데리고 다시 한번 기가 베를린을 찾았어요. 자,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임직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독일어로 사랑해요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일단 기가 베를린 근처 변전소에서 그러니까 전원 공급 회사에서 불이 났었고 1일 단 7일 만에 재개를 했어요. 그리고 기가벨리는 12,500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7일 동안 뭐 생산을 할 수 없었으니까 뭐 생산직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과 관련해서 뭐 7일 동안 휴일을 했겠죠. 하지만 일단은 7일 휴일과 관련된 월급은 전달을 한다라고 하고요. 머스크가 기가 베를린을 방문하자 기자가 또 추가 확장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물론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지금 생산 캐파가 30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베를린은 연간 50만 대까지 계속해서 확장을 할 거고요. 끝내는 100만 대까지 생산량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현재의 기가 상하이 정도의 생산 캐파까지 늘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생산량의 약 한 3배까지 이르를 수 있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기가 베를린 확장에 대한 의지를 밝힌 일론 머스크고요. 기가 베를린에 왔으니까 주 정부 인사들과 역시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브란덴부르크주 경제노동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각종 정치인들 지금 만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했을 것 같고요.
기가 베를린이 지역사회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만큼 주 정부 정치인들도 계속해서 테슬라 기가 베를린을 후원할 것을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일주일 정도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FSD 베타 버전 12.3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것은 큰 릴리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도 버전 13까지라도 불릴 수 있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리뷰 영상은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리뷰 영상들 나오면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테슬라 AI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 제레미 골드만님에 따르면 오토파일럿과 옵티머스에 미친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리얼월드 AI에서도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같은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테슬라 주가 상황은 이러한 성장 모멘텀과 거리가 멀어요. 이에 따른 이유를 게리 블랙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월가는 숫자로 나오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1분기 딜리버리 상당히 약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월 초순에 1분기 딜리버리가 나올 것인데 자, 월가 예상은 뭐 47만 2천 대 수준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 예상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면서 한 42만 3천 대까지도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게리 블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갭이 약 한 5만 대 차이인데요. 자, 문제점은 이 42만 3천 대라는 숫자에 있어요. 42만 3천 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작년 1분기랑 숫자가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제로 그로스 레이트라는 겁니다. 성장률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1분기 판매량이 약 5만 대 정도 떨어지자 2024년 전체 볼륨도 200만 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200만 대 이하가 되면은 작년 2023년에 181만 대를 납품을 했으니까 성장률이 10%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 성장률 10%는 정말로 아쉬운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자, 현재도 PER을 55배에서 60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5배에서 60배 정도 받으려면요. 정말 못해도 성장률이 20에서 3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10% 이하가 되니까 자동차로만 봤을 때는 거의 레거시 기업 수준까지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레거시 카메이커도 연간 성장률이 크게 나올 때는 뭐 10%대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테슬라는 매년 뭐 30에서 50% 성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0% 이하 예상은 좀 아쉬운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1분기에 전년 대비 성장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제로에도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모델 3 하이랜드 램프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리몬트에서 모델 3 생산량이 많이 빠졌죠. 이게 약 한 3만 대 수준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기가 베를린도 이번 방화 화재로 일주일 정도 생산을 멈췄죠. 그래서 5천 대 정도 생산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합하면 약 한 3만 5천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3만 5천 대를 여기다 더하면은 원래는 1분기 판매량이 45만 대를 넘었어야 돼요.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45만 대까지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42만 3천 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2분기 인도량은 50만 6천 대로 다시 한번 일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테슬라가 가격 인하와 같은 전략을 취할지 이에 대해서도 게리 블랙은 스틸 워리 그러니까 걱정을 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웰스파고의 레포트가 주가 하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웰스파고 분석가 콜린 랭거는요. 앞서 보셨듯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자동차 사업의 성장이 미미하기 때문에 성장 없는 성장 회사로 분류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한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 판매량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판매량이 상반기보다 3% 증가하는데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그 와중에도 차량 가격은 5% 인하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 인하에도 그렇게 큰 딜리버리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점이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2024년에 매출이 안정된다라는 것은 전년 대비 큰 성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5년에는 오히려 자동차 부분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을 수 없는 그런 코멘트이긴 하지만 현재 전기차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거시 기업들은 전기차가 잘 안 팔리자 뭐 하이브리드 판매로 많이 돌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유럽 같은 데에서는 배터리 EV 전기차, 순수 전기차가 잘 팔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모두 내국 기업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웰스파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BYD 같은 기업들의 도전이 거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자 랭거는, 그러니까 웰스파고는요, 매그니퍼센트 세븐에서 테슬라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그 성장과 뭐 이익률이 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절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와 나머지 매그니퍼센트 세븐 기업들의 차이는 하드웨어에 집중하냐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냐의 차이일 건데, 아직까지 테슬라는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회사로서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마진율도 좀 더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자 웰스파고는 2024년 EPS 추정치를 2.4불에서 2달러까지 낮췄습니다. 월스트리트 평균 기대치는 올해 3.03불인데요. 최근에 게리 블랙도 2.7불까지 낮추기도 했죠. 자, EPS가 이렇게 낮아지면 주가가 잘 오르기는 힘든 법입니다. 다만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이자 테슬라의 강력한 불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요, 테슬라가 AI 주식 및 EV 주식으로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과 좀 상반되는 얘기인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자, 현재 월가에서는 테슬라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테슬라의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FSD에서 뭔가 괄목할 만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테슬라 주가의 반등은요, EV 플레이어가 아니라 AI 플레이어로서 인식이 될 때, 그러니까 AI 실적이 실제 레포트에 찍힐 때 크게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일단 버전 12.3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북미 40만 명 이상 고객에게 와이드 릴리즈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빠르면 올 여름에 중국에도 FSD 베타가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북미 와이드 릴리즈가 된 다음에 그 성능을 탁월하게 입증을 받고요, 중국이나 유럽으로 FSD 베타를 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의 마지막으로는 포드와 같은 기업들이 FSD와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채택하기로 했다, 라이센스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테슬라는 진정한 AI 플레이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숫자로 찍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워낙 굵직굵직한 호재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달성될 때마다 주가의 반등 기운이 크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테슬라 주가가 약하지만 테슬라가 엄청나게 큰 포텐셜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테슬라는 미래의 파괴적 혁신 사업에 있어서 회사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이런 사업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 사업 하나하나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좋은 비즈니스에 속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장기 투자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인데요. 자, 비트코인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정고점을 뚫고 우리나라 돈 1억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전에 거의 한 15,000불 때까지도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73,000불 정도인데, 자, 이때 당시에 2022년이었죠. 미 연준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급락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상승률 가져갈 수 있겠죠. 다만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항상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디커플링 되면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랐지만 테슬라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아쉽긴 해요. 하지만 테슬라 역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날이 충분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에 로보택시의 근간이 될 모델 2가 나오고요. 2026년부터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나오면 충분히 이러한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테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